안녕하세요.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국세 체납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은 오늘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세 체납이 있으신 분들의 면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세무사무실로서 국세 체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들, 신용불량,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재산 압류 이런 어려움들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솔루션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금은 내야 되시죠? 내야 되시는데 그 세금들을 아무리 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셔도 여러 가지 경제 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찾아오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 그 에이스 우리 국세청 12년 경력의 우리 이상훈님 모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랑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제 나이는 비공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상훈님 나이도 비공개입니다. 근데 저랑 친구인데 우리 국세청 12년 경력의 이상훈님 모시고 우리 사무실에서 했던 사례들 같이 회의하는 모습들 같이 보여드리면서 국세 체납자분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궁금한 부분들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세 체납에 대해서 이제 먼저 부연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국세 체납이 있으신 분들은 체납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사업하셔가지고 체납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거를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에 그런 분들도 그런 어려움에서 계속 허덕일 수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책, 그러니까 소멸, 국세채권이 소멸될 수 있는 제도를 국세기본법 27조에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년이 지나야 되느냐? 5억 이하의 체납 금액은 5년이 5년. 5억 이상의 체납액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국세채권이 소멸되게 돼 있는데요. 사실 그냥 시간이 5년, 10년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압류거든요. 압류. 예금이나 보험에 압류가 돼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이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5년, 10년에도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소멸시효 중단이 끝나고 나서 다시 5년, 10년이 카운트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러 가지 소멸시효 중단 사유들이 있는 경우라면 국세 체납액은 면책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계신 분한테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테크니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재미없는 얘기를 제가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재미있는 아주 생생한 살아 숨쉬는 현장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천에서 우리 직원 수대로 해가지고 선물 세트를 이렇게 가져오셨던 좋은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참 좋은 기억이 우리가 많이 있죠. 맞습니다. 예. 그분이 얼마나 됐었죠, 금액이? 가산세랑 가산금 포함해서 2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모두 고액 체납자였고 저희가 함께 하기 전에 이미 큰 자제분의 고액 체납권에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부부의 각자에게도 체납이 있었는데 각각 거의 6억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면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분은 일단 청구인의 배우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제분이 지금 현재 독일에 결혼을 해서 이민가 살고 있어요. 서로 10몇 년간을 출국 규제에 있다 보니까 서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그 청구인 같은 경우는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죄책감까지 해가지고 네, 사실 우리 이상훈님 얘기 들으니까 벌써 눈시울이 붉어지려고 그러는데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도 사연들이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국세 체납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은 본인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미납해가지고 체납이 돼서 국세 체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명의대여, 가족 간 명의대여,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로 인해서 본인이 체납액을 이게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이분도 일종의 가족 명의 사업을 타인으로 명의되어 사업자를 운영을 하시다가 이분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도 전부 체납자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례였고
물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접근은 안 했지만 명의대여로 인해 가지고 체납액이 걸린 경우에는 체납액을 면책을 하는 것도 차순위의 어떤 솔루션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명의대여로 본인한테 부과가 된 세금을 실질 명의자에게 다시 귀속시키는 어떤 그런 솔루션들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압류자산 자체도 세액이 컸고 압류자산도 워낙 다양했었죠. 예, 맞습니다. 보험이나 예금은 물론이고요. 여러 기타 채권들, 공탁금도 압류돼 있고 그것들을 다 이제 정리하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의뢰를 받고서 그런 관련 자료들을 노하우와 함께 같이 분석하면서 세무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자꾸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 납세자의 권익이 또 침해했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국세 채권이 소멸되는 소멸 시효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도 지금 저희가 설명해 드렸듯이 5억 이상 금액이라면 10년 지나면 없어진다. 이 정도 이제 상식은 오늘 TV를 보면서도 아셨겠지만 사실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아신다고 해도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가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아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해제를 하는 어떤 노하우 내지는 어떤 그런 방법, 국세법, 국세기본법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소멸시효 중단을 해제해서 소멸시효를 쭉 기산하기가, 그러니까 5년,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대목에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서 이 일을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압류 자산들을 풀다 보면 뭐 소위 어떤 분들은 부동산 압류 걸려 있으면은 소멸시효 중단은 해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세 체납 면책은 안 된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저희가 부동산 압류라고 해가지고 국세 체납 면책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따져보고 해볼 수 있는 만큼은 한다. 그러니까 저희는 국세 체납 면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하면 아무도 못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 압류 자산 케이스들을 해봤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보람이 있는 개인적인 그 인간 스토리들을 들으면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관할이 이제 여러 군데고 건수가 조금 많은 경우에는 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각 관사별로 우리가 각각 소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상황에 맞게 또 압류된 상황, 다른 어떤 소멸시효의 중단 내지는 정지 사유에 대한 모든 어떤 얽혀 있는 것들을 다 풀어서 기산의 문제까지 같이 정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할 세무서가 틀리다라고 하는 거는 압류 건수가 많은 것만큼이나 또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관할 세무서에 있는 징세 담당자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의 어떤 논리, 어떤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데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에서 1, 2년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여러분 세 군데 관할이면은 세 분하고 세 분의 담당자분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다 공감대가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되고 확정이 돼야 이 개인 체납자의 국세 체납액이 면책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또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가 많이 있으면. 그리고 국세 체납이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뭐 압류 해제, 신용불량, 명단 공개와 더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게 출국 금지예요. 근데 출국 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국세 체납이 면책이 되면 출국 금지가 해제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 체납을 일부만 면책시키고 완전 면책이 아니라 일부만 면책시키고도 어떤 여러 가지 단서들,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을 설득을 시켜서 여러 가지 단서들이나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과세관청을 설득을 시켜서 국세 체납이 완전히 면책된 상태는 아니더라도 일부만 면책된 상태에서 출국 금지만 해제하는 경우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체납자분한테는 참 희소식이 될 텐데요. 우린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죠. 맞습니다. 마포에 사는 오 씨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오모 씨 같은 경우는 3억 5천에 가까운 체납이 있었고 국세가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분들이 요건이 되는데 출국 규제로 인해서 이분은 당장에 이분이 하시는 그 생업이 중국 현지 회사의 어떤 자기가 꼭 필요한 요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어떤 회사의 중책을 용역을 맡게 되면서 반드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면책이 된다 하더라도 계약을 성사하지 못하면 이게 아주 큰 상황이었거든요. 그분은 현재 이 시점에도 체납이 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관할도 많고 체납 건수도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단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출국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도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국세 체납액이 일부가 있으시다 그래도 국세 체납액이 어느 정도 면책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면책 가능성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과세관청에도 어필을 하면서 또 제기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입증을 하면서 나가게 해서 사업을 하게 해줘야 해외로 나가서 사업을 하게 해줘야 이 사람이 제기할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충분히 우리가 피력을 해서 부분적 면책과 출국 금지만 일단 1차적으로 풀어낸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국 금지를 비롯한 저희가 하는 면책 솔루션은 사실 저희끼리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회생 솔루션이다, 재기 솔루션이다. 예, 뭐 쉽게 말해서 다시 부활의 솔루션이다, 사람을 다시 살리는 솔루션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람 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 체납을 겪고 계신 모든 납세자분들이 국세 납부는 국민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를 부득이하게 아무리 내도 없어지지 않는 세금이 고민이 되셔서 현실적으로 재기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출국을 해서 사업도 하시고 가족도 만나셔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못하고 계신 우리 체납자분들에게 각 개별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드리고 부분적으로 출국 금지가 되든 국세 체납 면책이 되든 국세 기본법에서 규정된 대로 저희가 최선의 솔루션을 찾아드리는 테크니션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국세 체납에 관련돼 가지고 문의가 있으신 납세자분들은 여기 하단의 링크 보시고 바로 저희한테 컨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아주 제일처럼 그렇게 우리 국세 체납 어벤져스 팀이 출동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국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는 그날까지 화이팅!